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AI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 부처 대부분이 접속 차단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IT 기업은 물론 이동통신사도 보안상의 이유로 업무용과 개인용 PC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꼽히는 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늘립니다.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한 대 이상 설치하도록 보급하고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부산과 양산, 경주를 잇는 양산 단층에서 7만 년 전 지진과 빙하기로 만들어진 지형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지형은 단순한 지진 활동이 아닌 기후 변화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형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년 이맘때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나 지금 동해안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미국 LA와 비슷한 상황인데 관련 내용 사이다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해 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진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와 관련해 외교와 통상 분야 등 일부 정부 부처가 접속 차단 등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접속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딥시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산하기관에도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와 국방부 역시 외부 접속 가능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부처들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중앙부처와 각 광역자치단체에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유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원전 기술을 다루는 공공기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일 일찌감치 딥시크 사용 금지 공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같은 경계 기류는 민간에서도 감지됩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 금지를 알렸습니다. LG유플러스는 사내망에서의 딥시크 업무용 활용 금지는 물론 개인 PC에서도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딥시크가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우려 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호주와 타이완 등은 정부 부처 사용기기 등에서의 딥시크 접속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나아가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의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와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딥시크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오픈형 인공지능인 딥시크 접속 차단이 정부 부처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부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게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AI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보 유출 예방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이유로 부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산하기관에도 차단 조치할 것을 전파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도 6일 오전 7시부터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비공개 행정정보 입력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내부 공지를 통해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으며 직원들에게는 생성형 AI의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지난 2023년부터 모든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비공개 업무자료 입력을 금지해왔다면서 이번에 추가로 업무방을 통해 생성형 AI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에 대한 보안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각 부처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내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6일 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부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모델로 화제를 모았지만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사이트 접근을 차단합니다. 우주청은 본청과 함께 산하기관인 항우연, 천문연과 협업해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딥시크 접속을 잠정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함께 6일부터 업무 시 외부 인터넷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민감 정보 유출 등 보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무역 적자를 막기 위해 관세 카드를 빼들었지만 취임 직후 적자는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관세가 실제 부과되기 전에 미국 기업들이 수입품 사재기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무역 수지에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984억 달러로 전월 대비 24.7% 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등 수입품 사재기에 나선 게 이유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3대 교역국인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공약을 제시한 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We had done some stress testing of markets in the event that tariffs were to be enacted. Of many of the global markets, the worst hit would actually be the U.S. market. 지난해 전체로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9,184억 달러로 2023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2,954억 달러로 가장 컸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적자를 기록하며 트럼프의 관세 위협의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All we want is a fair deal. And you know, there's a word reciprocal. I'd go right now, reciprocal tariffs on everybody. 트럼프는 역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EU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무역 갈등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발효 직후 중국과 홍콩발 국제소포 반입을 차단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미 연방우정청은 현지 시간 5일 오전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소포 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우정청은 성명을 내고 세관, 국경보호당국과 함께 소포 배송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대중국 관세를 징수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개인이 수입하는 $800 이하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앞서 미 연방우정청의 중국발 소포 차단으로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업체에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달의 남극 근처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크기의 거대 협곡 2개가 10분 만에 형성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진은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의 촬영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약 38억 년 전 소행성이 달에 충돌하면서 슈레딩거 충돌구가 형성됐고 이로 인해 바위 같은 파편이 쏟아지면서 두 거대 협곡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협곡이 생성된 시간은 불과 10분으로 이는 그랜드 캐니언이 600에서 700만 년에 걸쳐 형성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양산 단층 일부 구간에서 7만 년 전 지진과 빙하기가 남긴 지형의 변화를 찾아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태호 박사 연구팀은 경주와 양산, 부산을 잇는 200km 길이의 단층대인 양산 단층에서 선사시대 중대형 지진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양산 단층 남부 구간에서 2차례 이상의 중대형 지진이 발생했는데 첫 지진은 7만 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그 다음 일어난 마지막 고지진은 2만 9천 년 전 이후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 구간의 퇴적층을 분석해 7만 년 전을 기점으로 퇴적물의 퇴적 속도가 급격히 변화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강수량이 줄어 퇴적 속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한반도 지형은 단순한 지진 활동이 아닌 기후변화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박나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요즘 뉴스에서 연일 들리는 단어 바로 딥시크입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만든 AI 모델 딥시크 R1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저비용 고성능 AI라는 타이틀을 단 딥시크 R1. 오늘은 이 딥시크 R1의 차별점과 성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딥시크는 오픈소스 전략을 10분 이용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딥시크는 R1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AI 기술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 기존의 숫자를 32비트로 연산해온 방식을 8비트로 줄여서 메모리 사용량을 75% 절감하는 식으로 개발 비용을 낮췄습니다. 특히 수학과 코딩 같은 복잡한 추론 능력에서는 오픈 AI 모델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중국 스타트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의 빅테크 성능에 맞먹는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업계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는데요. 미국 거대 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에 쓰고 있는 커다란 비용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 entire AI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has been thinking about high-level computation and big data centers and a lot of energy use and chips. And now they're thinking, maybe not. 네, 그런가 하면 딥시크 R1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취약한 거 아니냐는 보안성 부분에 대한 우려인데요. 딥시크 사용자의 키 입력 패턴은 거의 모든 기기에서 추적될 수 있고 또 광고주로부터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요 부처와 국가기관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긴급 전파하고 또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는 보안 사항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아직 딥시크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사용자 역시 날로 늘어가는 만큼 명확한 답변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시급한 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크고 작은 산불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동해산간의 경우 바람이 강하고 연초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건조하기 때문에 피해가 큰데요. 네, 게다가 동해산간은 비도 잘 오지 않는 지역이라서 말라있는 식물들이 곳곳에 즐비하기 때문에 불이 날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기후 상황은 최근 일어난 LA 대형 산불과 매우 닮아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서울 전체의 4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불태워버린 LA 산불. 네, 이번 LA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은 강수량의 강풍을 타고 불씨가 확산한 점, 그리고 곳곳에 있는 식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이 산불로 번지는 토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대형 화재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정도 앞당기고 화재 검사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또 어떤 점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운다든지 이제 농사를 짓고 난 부산물들을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목 보일러 재 같은 것들을 처리하실 때에도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정부는 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산불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2022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던 울진군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폐기물 소각과 입산 통제, 흡연 단속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산불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상 조건과 지형적 특성을 꼼꼼하게 파악해서 LA 산불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박나연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이후 에어부산을 비롯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보조 배터리 등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은 보조 배터리 등을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승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으로 보조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투명한 지퍼백을 기내에 비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조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승객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기내에서 하던 관련 안내 방송은 1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제주항공 등 다른 저비용 항공사 LCC들도 기내 선반 보관을 금하는 안내 방송을 추가했습니다.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여기에 더해 보조 배터리를 지퍼백에 개별 포장해 보관하거나 배터리 단자 및 USB 포트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 합선을 방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앞서 에어부산은 오는 7일부터 탑승 전 기내 수화물에 리튬이온 배터리 등 화재 위험 물체를 빼도록 하는 등 기내 화재 위험 최소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조류 충돌이 꼽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늘리고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 현안 보고에서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충원해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운영자가 이달 중 채용 공고를 실시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모든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거리 조류 사전 탐지를 위해 국내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우선 설치 대상 공항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레이더 관련 조종사, 관제사, 예방 인력 간 유기적 협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합동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5개월 만에 2%대로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는 2.5% 뛰어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2.6%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10월 1.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3개월 연속으로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입니다. 휘발유 9.2%, 경유 5.7% 등 석유류 가격이 7.3% 올라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올렸습니다. 석유류는 지난달 1.0에서 7.3%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또 하나는 전년 하락 기저 효과 영향 등으로 보입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당 6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달 말 종가 기준으로
1,47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유가 환율이 동반 상승으로 원자재와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그 영향으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배추가 66.8%, 무는 79.5% 올랐고 김은 35.4% 상승해 3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 지수는 2.5% 상승해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며 가게 살림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는 인식하에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물가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상반기에는 상방 압력을 받겠지만 한 해 전체를 보면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치 혼란과 경기 침체로 지역 상권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자체가 예산 조기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직원들에겐 외식을 권유하는 등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경북 경산의 핵심 상권이었던 경산시장입니다. 대로변 상가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만 40곳 넘는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비수도권 지역 경제부터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사람 자체도 확실히 줄고 이제 매출이 일단 답이 나오니까 매출 자체가 절반까지는 준 것 같아요. 기본 매출이 하루에. 입점 손님도 뭐 10팀에서 한 5팀 이렇게 줄기도 하고 매출 자체도 많이 차이 나요. 경기 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중물로 올해 예산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대부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입니다. 역대 최대로 해서 분위기부터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경기부터. 그래서 좀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지, 하반기 경기도 활성화되지 않느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활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신속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겠다며 직원들에게 외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매달 이틀씩 점심시간 구내 식당 문을 아예 닫기로 했습니다.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성군청에 한 1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2번 정도 이용할 경우에는 한 월 2천만 원 이상의 효과가,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솟은 환율과 물가에 혼란스러운 전국까지 극심한 침체 속 희망을 잃은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지자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해 6월 24일 발령됐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7일부로 해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입원 환자 수가 4주 연속 유행 기준인 250명 미만으로 떨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주로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3, 4년 주기로 유행해왔습니다. 질병청은 그럼에도 인플루엔자 등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각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액 현황을 살펴보니 중국이 11.5배 급증하며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10년 전에 비해 2.2배 상승하긴 했지만 미래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갈수록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별 선도기술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